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크리스마스인가요? 내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예. 오늘 뭐 어디 약속이 많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자, 오늘이 기본 이론 종강입니다. 오늘 기본 이론 종강이고, 오늘 종강하고 그 다음에 뭐죠? 1월 달부터 이제 심화 이론 다시 기본서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몇 가지 뭐 설명 좀 드리고 할 건데 오늘 이제 위생기구 설립이 남았죠. 이거 하면 이제 배수하고 통기하고 위생기구 설비 부분 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남은 것 중에서 소방 설비하고 그다음에 기본 과정 때 해야 될 게 두 문제 이상 나오는 파트가 소방 설비하고 그다음에 전기하고 수송 설비 두 개가 남았거든요. 두 개 남았는데 소방 설비는 지금 개정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계속 개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번 달 해서 1월 달 초 가게 되면 개정되는 부분이 거의 다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끝나면 바로 심화 이론 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기본 이론 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개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부분 좀 반영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 이론 갈 때 설명 좀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위생기구 설비 끝나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수송 설비 그거 설명하고 기본 이론은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심화 이론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위생기구 설비 나오나요? 이 부분부터 좀 설명드립니다. 위생기구 설비는 최근에 와서 뭐 계속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위생기구 개요에서 나오는데 개요에서 뭐 정의는 따로 뭐 얘기할 거 없고요. 우리가 위생기구라면 주로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뭐 대변기, 소변기, 그 다음에 뭐 세면기, 욕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위생기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로 2번에 보시면 위생기구의 조건이 나옵니다. 이 위생기구의 조건이 13회 때도 한번 나오고 20회 때도 나오고 21회 때도 나오고 22회 때도 나오고 그리고 올해죠. 25회 때 또 나왔어요. 이게 계속 시험 문제에서 보통 위생기구 조건은 많이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일단은 흡수성 그러니까 습기나 이런 것들을 뭐죠? 흡수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생기구가 뭐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흡수하게 되면 뭐 늘었다 줄었다 막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흡수하는 것도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식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 그 다음 마모에 견디는 내마모성 오랫동안 견디는 내구성 이런 부분이 뭐 한다? 좋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외관이 미적인과 동시에 위생적이다. 말 그대로 위생기구라는 게 좀 깨끗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뭐죠? 좀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죠. 우리 변을 보러 갔는데 변기가 너무 이상하게 생기면 좀 그렇잖아요. 좀 아름다워야 변도 뭐죠? 편안하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구, 위생기구 제작이나 제조가 용이해야 되고 또 부착이 뭐 해야 돼요? 손쉽게 완전히 접속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염 방지를 배려한 뭐 기구가 돼야 되고 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조립이 뭐하고 뭐 간단하고 확실하고 나머지 부분의 형태는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는 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더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답을 많이 만드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6번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우수한 대변기는 건조 면적이 뭐하고요? 작고 건조 면적이 작고 유수면이 뭐야 돼요? 넓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변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변기 보시면 변기에 그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 보셨죠? 그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봉수. 그 물이 공간이 차지하는 게 적다 그러면 건조한 면적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봉수가 조금 넓으면 건조한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뭐 상대적인 거예요. 어차피 변기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봉수. 그러면 이건 다 뭐예요? 건조 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앉아가지고 쏘는데요. 그때 이걸 쏠 때 건조 면적이 많으면 심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담 가죠. 상당히 부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멍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맞춰야 되지. 안 그러면 변 자체가 여기에 붙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고 날 때 물을 내리니까 뭐 내리가면 좋지만 남아 있으면 뒤에 사람이 들어올 때 뭐죠? 야, 제 조준을 잘못했구나. 이런 어떤 심적인 부담감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조 면적이 적고 이 유수면이 넓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 중에 뭐 그 얘기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보시면 위생도기의 장점하고 단점입니다. 6회, 18회, 22회 3번 나왔어요. 장점은 일단은 딱딱합니다. 병질이고요. 산이나 알칼리에 뭐가 되지 않는다? 침식되면 안 되죠. 그렇죠? 침식되면 안 되고 그리고 팽창 개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재료가 늘어나고 뭐 이런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수나 악취 등이 뭐 되지 않는다? 흡수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위생적이고 내구적이고 복잡한 형태의 기구도 제작할 수 있고 모양이 이렇게 복잡하더라도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점은 당연히 반대의 성격이죠. 경질이면 딱딱하면 뭐는 없어요? 탄성은 없어요. 탄력성은 없어요. 그리고 충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충격에 대해서 파손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기에다가 무거운 거 혹시 잘못해서 뭐냐면 떨어뜨리면 맞고 튕겨나가는 게 아니고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파손되면 다른 것들은 뭐 붙이면 되는데 이건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물이 새고 막 하니까. 그래서 파손되면 수리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정밀한 치수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금속 철물, 그렇죠. 금속 철물하고 접촉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아예 처음에 공장에서 만들어 가져올 때 그 금속 철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를 뭐죠? 구멍을 뚫어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그 현장에서 드릴을 뚫어 가지고 구멍 뚫어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게 일반적인 얘기들. 그래서 볼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간단합니다. 위생 도기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팽창 개수가 뭐하다? 작대. 오수나 악취가 흡수돼요? 흡수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력성이 없는 거 맞죠? 그리고 충격이 뭐하다? 약해서 파손되기 쉽다. 산이나 알칼리 쉽게 침식돼요? 침식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 복잡한 형태의 기구로 제작이 가능하다. 되나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위생설비 유니타가 나오는데 유닛이 뭐냐면 현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PC 제품하고 똑같아요. 조립식하고.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거. 큐비컬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한참 이게 유행했어요. 삼성에서 이제 제일 좀 많이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삼성 아파트가 어느 한 시점에는 이 욕실이 전부 다 뭐냐면 조립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벽이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플라스틱 판 있죠. 판을 다 붙이고 거기다가 욕조도 플라스틱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변기도 아예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뭐죠? 세면기나 이런 것도 세트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뭐죠? 빨리 끝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부스 형태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유니트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유행했다가 이제 거의 잘 안 쓰죠. 이거 지금은 거의 안 쓰지 않아요? 거의 안 써요. 이 부분도 뭐 호텔이나 이런 쪽에서는 몰라도 주택에서는 거의 잘 안 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뭐 물질이 이상한 물질이 나온다 뭐 이런 거 플라스틱 제품이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선호를 잘 안 하고 그래요. 옛날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을 욕실을 인테리어 공사를 새롭게 할 때 보면 이런 것들 다 드러내야 돼요. 이 부분들. 근데 이거 자체도 폐자재가 되죠. 돈 주고 뭐죠? 버려야 돼요. 거의 한 70, 80만 원 정도 가까이, 약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이것만 가지고 다 철거해서 버리는 작업하는 데만, 철거 작업하고 버리는 작업만 1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니트하는 목적은 뭐냐면 1번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화장실 등 내부의 위생기구의 재료를 몇 개의 제품으로 나눠서 공장에서 미리 뭐해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공사 빨리 끝나니까 그럴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유닛 설비 부분, 위생 설비 유닛의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목적 보시면 이것도 25회 때 한번 나왔어요. 목적 보시면 그러니까 8회 때 나오고 20회 때 나오고 20회 때 나오고 그리고 25회 때 또 나온 거예요. 일단은 현장에서 하게 되는 작업이 아까도 얘기했죠. 뭐다? 줄어든다. 그럼 당연히 공사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겠죠.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공사 일정 부분에 대한 형태도 당연히 뭐죠? 단순화되고 공정도. 그다음 시공의 정밀도는 왜냐하면 제품 자체 부분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현장에서 해야 될 작업이 많지 않죠. 그럼 공장에서는 제품을 딱 정확하게 찍어서 만들어 오니까 시수들이 어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 맞죠. 정확하죠. 그럼 딱딱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의 정밀도도 향상되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타일 붙이고 이런 것도 사람들 따로 부르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인건비나 재료비가 절감돼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시면 위생설비에 이런 유닛의 조건은 일단은 무거우면 조립을 하기가 쉽지 않죠. 가볍고 운반이 용이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보다 조립이 뭐 해야 돼요. 이게 현장에 왔는데 뭐죠? 조립하기가 되게 힘들고 하면 그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조립이 간단하고 쉬워야 된다는 거. 가격도 저렴하면 좋고 그리고 유닛 자체의 배관 있죠. 배관. 어차피 위생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배관이 연결될 건데 그 배관 부분에 대한 자체도 뭐 해야 돼요? 단순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5번에 보면 배관이 방수부를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방수 처리가 되어서 공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를 뚫고 지나간다든지 하게 되면 여기 방수 처리를 다시금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배관이 방수부를 뭐 하지 않도록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문제들도 또 좀 있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생기구의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위생기구가 되게 많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대변기밖에 없어요. 대변기. 왜냐면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은 소변기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변기가 소변기 역할을 같이 하니까 대변기 가지고만 시험 문제를 내게 돼요. 그럼 대변기 자체는 첫째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정 방식. 가로 1번이라고 그래서 세정 방식 나오죠. 이게 이제 1회부터 시작해서 1회, 2회, 13회, 20회, 22회까지 출제가 되었어요. 세정이란 게 뭐예요? 변을 봤을 때 그 변을 씻어 내리는 거. 아시겠죠? 그 변 자체를 씻어 내리는 방법을 세정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변을 봤을 때 그 변을 씻어 내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 대변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구나. 그런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버리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변기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쉽게 설명해서 변기 종류예요. 이 세정 방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변기의 종류. 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세출식. 세출식이라 그런 것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겁니다. 대표적인 동양식 변기죠. 의자처럼 앉는 게 아니고 쪼그리고 앉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 거. 지금은 뭐 추억이 좀 지금도 있는 데가 있긴 있죠. 어디 가면요. 뭐 공중으로 쓰는 데 가보면 공중으로 쓰는 데 가면 아직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러니까 어디 공중에 쓰는데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자식 형태를 뭐죠?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건 엉덩이를 안 대잖아요. 여기 엉덩이 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경우도 많죠. 이게 세출식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변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변이 이렇게 어때요? 노출되죠. 변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변 딱 보고 나면 김도 모락모락 나고 그게 눈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봉수가 없죠. 봉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부터 물을 내리면 여기서 물이 쫙 나와서 이걸 뭐죠? 이쪽으로 퐁당하고 버려서 물이 차면 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세출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세출식은 일단은 냄새가 난다는 거. 그리고 이물질이 붙을 확률이 높다는 거.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세출식은 1번 얕은 수면에 오물을 받아서 대변기 가장자리 여러 곳에서 분출되는 세정수로 오물을 씻어내리는 뭐다? 방식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많이 나요? 노출되니까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냄새를 발산하고 오물이 뭐가 돼요? 부착되기 쉽다는 거. 그래서 이거 가보시면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어떤 데 여기도 붙어 있어요. 여기도. 어떻게 쌌는지. 네? 도대체 어떻게 쌌는지 여기도 붙어 있다고. 물론 제가 볼 때 여기 붙는 경우는 뭐 그런 경우 설사죠. 설사. 엄청나게 급하게 뛰어왔는데 그 구멍을 조절 못해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갑자기 나와서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 마시고 그렇게 돼. 그게 바로 제출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락식이 나오는데 이게 세락식이 이제 처음으로 이게 서양식 변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동양식 변기에서 서양식 변기로 바꾸게 된 거죠. 처음 나온 게 세락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락식.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오물을 직접 어디? 이쪽이 트랩이죠. 이쪽이 트랩. 트랩을 만들어 놨으니까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봉수. 그래서 이 트랩의 유수 중에 낙하시켜서 물의 낙차에 의해서 오물을 배출시키는 방식입니다. 동양식 변기.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이 봉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조 면적이 많고 유수면이 좁았죠.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세락식입니다. 물론 세출식에 비해서는 뭐가 좋아요? 물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냄새가 일단 적다는 거, 노출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게 장점이죠. 물론 이게 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건조 면적이 넓다는 다른 변기에 비해서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세출식에 비해서 악취 발산은 적지만 오물이 뭐 할 수 있다. 이거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에 비해서는 봉수가 작으니까 깊지 않으니까 그만큼 오물이 부착되기 쉽고 그리고 세정시 뭐냐면 소음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물이 밑에 있죠. 그럼 물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니까 이것과 이것 차이가 뭐 할수록 클수록 여기서 내려오는 물의 속도 그러니까 봉수가 여기까지 차 있으면 이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소음이 적은데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소음이 조금 크다 그 얘기한 거예요. 막 엄청나게 크고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다고 얘기입니다. 그럼 딱 봤을 때 4번 유수면이 어때요? 좁죠. 봉수 깊이도 얕고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죠? 이거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이거 다음에 나온 게 이겁니다. 사이펀식. 이거 다음에 나온 게. 아까와 차이점이 뭐야? 유수면이 넓어졌죠. 아까보다 보세요. 아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유수면이 좁았어요. 대신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변기의 크기는 일정하잖아요.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안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변기의 크기가 다를 수는 없으니까. 물론 큰 것도 있겠지만 요새는. 그래서 이 변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걸 좁히고 여기를 넓혔어요. 왜? 여기가 막히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다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야 이건 너무 좁다. 좀 넓혀 이거.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넓힌 거예요. 그러면 유수면이 뭐하죠? 넓어져서 이게 사이펀식이에요. 사이펀식은 관을 형성해서 물이 쫙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위에 물의 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넓어진 상태가 되고 물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물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쭉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뭐죠? 말 필요가 없다. 넓힐 필요가 없다. 좁힌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 보세요. 차이점이. 여기는 이렇게 와서 바로 나갔죠. 바로 나갔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를 넓히다 보니까 여기를 넓히고 여기를 깊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왔다가 어디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도록. 여기를 넓히고 이걸 조금 올려가지고 이 공간을 밑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관을 이렇게 형성시켜서. 그래서 여기를 좀 좁히고 여기를 넓히고 이걸 올린 거예요. 지금 이걸. 소음이 좀 많이 나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사이펀식이에요. 근데 뭐가 좋으냐면 일단 아까보다 유수면이 넓어졌죠. 봉수 깊이도 깊어졌죠. 다 좋은데 문제가 된 게 뭐냐? 여기가 막혀요. 정작 변을 보는 데는 좋은데 변이 막힌다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죠. 이게 한 바퀴 도는데 이게 너무 막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가
보통 뭐 큰 거 누는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작은 거 누어야 돼요? 아니 덩어리가 큰 걸 누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먹어가지고 덩어리가 딱딱하면서도 되게 길을 끊기지 않고 한 번만 싹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되게 굵은 게 있다. 굵은 거. 그럼 굵은 게 가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다가 여기 딱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있죠. 왜 이건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가다가 물만 빠지고 안 내려간다는 얘기. 이게 물의 양이 많지만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건 난리가 났었어요. 에이스 한다고. 아, 자꾸 막혀요. 너무 민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 사이펀식. 그래서 사이펀식은 동그라미 2번. 유수면이 뭐죠? 넓은 편이어서 편에서 좋은데 오물이 부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쇠락식에 비해서 세정 능력이 또 뭐하다? 우수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양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자꾸 뭐죠? 막힌다고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다가 거의 절판이 돼요.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막 연구를 했겠죠. 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넓히고 이걸 줄이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다 좋다는 얘기예요. 뭐보다는 처음 나왔던 쇠락식보다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전에는 물이 여기서만 물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변기 내리면 이 벽을 타고 내려온 거 아시죠?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게 자꾸 막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큰 덩어리 두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좀 팍 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케이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더 만들자. 여기에 구멍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여기서도 나오지만 어디도 여기서도 물이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덩어리가 아무리 덩어리가 크더라도 여기서 물이 쫙 나오니까 이걸 한꺼번에 뭐죠? 쫙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사이펀 Z식. 이거 바로 사이펀 Z식.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사이펀 Z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넓게 나가고 대신에 이렇게 많이 꼬았지만 여기 물이 내려오면서 반대편에서 이걸 뭐 할 수 있도록 이걸 Z 형식으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을 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이펀식에서 사이펀 Z식은 여기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 가지고 여기에 물이 들어가서 여기 보이시죠? 물이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여기도 물 나오고 그런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이펀 Z식.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유수면이 넓고 더러운 부착이 거의 없고요. 3번 수세식 변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방식으로 주택이나 호텔 등에 사용이 됩니다. 봉수 깊이도 깊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이펀 Z식. 그래서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이거예요. 이거 나오면서 이게 거의 안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변기들이 여기에 구멍이 뚫릴 때죠. 여러분 집에도 거의 보면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에요. 바닥에.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벽 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이 변기 방식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겁니다.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사이펀 Z식과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물이 나가는 방향이 돌아서 이렇게 밑으로 오는 게 아니고 벽 쪽으로 이 벽에 구멍을 뚫어서 나가는 경우에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오물이 있으면 이 오물을 바로 이쪽으로 바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서 바닥으로 하는 게 말고 그러니까 하수구 자체가 바닥으로 빼는 경우도 있지만 벽 쪽으로 뽑아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닥에 뽑을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관의 상태가. 그럴 때는 이 변기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아웃시키겠다. 이게 블로 아웃식입니다. 대신에 일로 가려고 하면 여기 부분에 소음을 조금 크게 해서 만든 부분 중에 하나 돼요. 그래서 블로 아웃식 부분이 동그라미 1번 오물을 트램 유수 중에 낙하시켜 주로 분출하는 물의 힘에 의해서 오물을 어디로? 배수로 방향. 이 방향으로 그대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배출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커요. 이걸 막 바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갔다가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아까 이거는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넜다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알겠어요? 이걸 바로 건너서 넘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트랩 중에서 S 트랩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뭐가 돼요? P 트랩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갔다가 뭐 할 수 있어요? 힘이 적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보다는 수압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소음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소음이 커서 주택이나 호텔 사용은 뭐하다? 곤란해서 학교나 공장, 공공건물 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게 바로 무슨 방식? 세정 방식. 세정 방식에 따른 종류들이 된다. 전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기의 종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13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위생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출식 대변기는 오물을 대변기에 어디에요? 얕은 수면에 받아서 대변기 가장자리 여러 곳에서 분출되는 세정수로 오물을 씻어내는 방식 맞나요? 맞죠. 두 번째 위생기구의 재질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장하이 되고 내식성이나 내마모서 등은 우수해야 돼요. 오케이. 세 번째 사이펀 제트식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세출식에 비해서 유수면이 뭐하고? 넓고 봉수 깊이도 깊고 당연한 얘기죠. 4번 우수한 대변기 조건은요. 건조 면적이 크고 유수면이 좁아서 변기 볼 때 항상 불편함을 느끼라 그 얘기죠. 4번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둘이 바뀌었죠. 건조면이 뭐하고? 작고 유수면이 넓어야죠. 됐나요? 그 다음에 5번 블로아웃식 대변기는 오물을 트램 유수 중에 낙하시켜서 주로 분출하는 물에 뭐 힘에 의해서요? 힘에 의해서 오물을 배수로 방향으로 바로 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시면 사이펀 볼텍스식 나오는데 이건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크게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 세정 급수 방식 나와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는 뭐냐면 변기의 종류를 본 겁니다.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변기가 물을 뭐 하려고 세정을 하려고 하면 그 세정할 수 있는 물을 뭐 해줘야 돼요?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그 얘기예요. 쉽게 설명해서 뭐냐면 우리 예전에 변기 보시면 변기가 탱크가 위에 있던 거 보셨어요? 탱크가 위에 있는 게 있어요. 탱크가 위에 있는 거. 그러면 그건 탱크에 물을 세정을 위로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것은 탱크가 밑에 있죠. 탱크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탱크가 밑에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탱크가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하이, 밑에 있는 건 로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 탱크, 로우 탱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탱크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탱크가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탱크가 위에 있는 건 분리된 거고 탱크가 밑에 있는 건 탱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탱크가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탱크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발 밟으면 물 쫙 나오는 거 있죠. 거기는 탱크가 없어요. 탱크가 없어요. 그런 방식이 세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정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물이 어떻게 공급되느냐 하는 방식에 따라 종류가 지금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하이탱크식 이거죠. 이렇게 된 거. 탱크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변기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가 무슨 관이에요? 세정관. 이 세정관. 뭐 이건 보지 마시고 이게 세정관이에요. 그럼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관이 되고 그럼 물을 이렇게 공급해주면 여기 탱크에 물이 차겠죠. 그럼 탱크가 이렇게 물이 차면 물을 내리면 이 탱크를 통해서 이렇게 돼. 이게 세정관. 이건 세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물. 이거는 이 탱크 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관. 이게 급수관. 이건 세정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물이 여기 차 있으면 물이 쭉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탱크가 위에 있으니까 내려오는데 뭐가 생겨요? 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압이 크기 때문에 소음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 힘을 이용해서 이 물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됐나요? 그러면 탱크가 밑에 있을 때는 높이 차가 거의 없으니까 수압이 떨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탱크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관은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면 위에 있든 밑에 있든 탱크에 물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관 자체가 틀릴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세정하는 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변을 세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탱크는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수압이 어때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세종관을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탱크가 밑에 있으면 높이 차가 없죠. 수압이 떨어지죠. 그러면 무슨 양으로? 물량으로 인해 전술이죠. 높이가 높지 않아서 수압차가 없으면 많은 물의 양으로 보내서 압을 생기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관이 커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탱크는 세정관이 급수관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탱크에 물을 저장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세정관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가 헷갈리냐면 관이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된다고요. 탱크에 물을 공급하는 거는 하이탱크나 로우탱크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탱크에 물을 받아서 뭐 할 때가 다른 거예요. 세정할 때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세정관이 다른 거예요. 세정관이. 그래서 하이탱크의 세정관은 얼마? 조금 이따 나오겠죠. 그다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로우탱크의 세정관이 또 얼마 있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누구의 관이 더 커야 된다. 로우탱크가 더 커야 된다는 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험 문제 두 개를 바꿔서 내면 틀렸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탱크는 하이탱크는 위에 있고 로우탱크는 밑에 있죠. 위에 있으면 혹시라도 이거 고장나면 어때요? 수리하기가 불편하죠. 어렵죠. 그리고 소음도 크고. 근데 로우탱크는 밑에 있으니까 그냥 뚜껑 열어서 확인하면 되죠. 물이 안 나오면 수리하기가 용이하다는 거. 그리고 또 밑에 있으니까 수압차가 크지 않으니까 소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우탱크는 주로 실내에 쓰지만 이건 실내에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택에 쓰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거 뭐 쓰는 경우 주택에 쓰는 경우 없죠. 주택에 쓸 때도 집에다 놓고 이거 안 썼잖아요. 밖에 떨어져 있었지. 그죠? 지금이야 화장실 자체가 집에 다 있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변을 보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 얼마 전이에요. 예. 뭐 좋아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엄청 생활이 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죠? 추운 이 겨울에도 밖에 나가서 똥을 싸러 나가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랬어요, 진짜. 집 안인데도 집 안에 변 자체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엔 그냥 바로 뭐 푸세식 형태로 그냥 바로 떨어지도록. 그래서 뭐 이렇게 부르죠. 부르면 와서 하기도 하고 지게를 짐기도 하고 지게를 이제는 펌프 형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다 가져가면 변만 가져가고 물만 남잖아요. 이게 물만 남으면 물도 좀 가져가야 되는데 물 조금 남잖아요. 그럼 이게 또 위에서 떨어뜨리면 뭐가 돼요? 이거 튕겨서 또 올라와요. 낙하차가 크니까. 그래서 보통 튕겨 올라올 때 그때 변을 한 번 더 때려가지고 튕겨오는 걸 내리고 그런 어떤 기술도 배우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경험 없어요? 있잖아요. 예. 이게 옛날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뭐죠? 뭐 변 보러 가기도 뭐 무섭고 막 그렇잖아요. 뭐 하얀 신문지죽과 뭐 이렇게 빨간 뭐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그랬죠. 하여튼 옛날 얘기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이탱크를 보시면 일단 동그라미 2번 설치 면적을 뭐죠? 왜냐하면 변기 자체가 탱크와 분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설치 면적이 작게 할 수 있는 거죠. 수리는 어때요? 수리 어렵죠. 세령시 소음이 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148페이지 보세요. 넘겨서. 로우탱크 나오나요? 로우탱크는 설치 면적이 어때요? 크죠. 왜? 변기가 붙어 있으니까. 탱크가 붙어 있으니까 변기에. 그리고 세 번째 수리가 뭐예요? 용이하고 소음이 적죠. 그리고 네 번째 탱크에 물이 저장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건 하이탱크든 로우탱크든 다 똑같아요. 탱크 방식에 대한 특징입니다. 탱크에 물이 저장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있죠. 물을 내렸어요. 물을 내렸습니다. 계속 내릴 수 있어요? 연속 사용이 안 돼요. 탱크에 뭐가 차야 돼요? 물이 차야 돼요. 그게 탱크 방식이 가지는 단점이죠. 하이탱크든 로우탱크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 사용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로 호텔하고 주택에 쓴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세정 밸브 나오나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이제 로우탱크입니다.
이게 로우 탱크예요. 이게 탱크가 되고 여기 관 자체가 이렇게 공급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물 내리면 이게 내려와서 이게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나가죠. 그럼 물 나면 이게 구멍이 여기 있어요.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나오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 구멍이 뚫려 있어서 또 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이 이렇게 가서 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알겠죠? 여기는 뭐가 없어요? 탱크 없어요. 여기 이게 세정 밸브인데 이거 내리면 물이 쫙 오기 때문에 여기에 관이 있을 거고 여기 공급하는 게 무슨 관? 급수관. 이거 나오는 게 세정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내는 물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리면 계속 물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리면 뭐죠? 물이 계속 연속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탱크 방식은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건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런 특징들. 그래서 내리면 이게 쭉 내려오면서 되는 건데, 자, 그게 바로 세정 방식. 그래서 1번 밸브를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온 후에 자동으로 정지되고 핸들식도 있고 전자식 절수형이 있다 그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급수관의 관지름은 얼마요? 25mm 이상으로 하고 급수 압은 0.1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 압이 커야 이 압을 가지고 그대로 세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보면 여기 있는 급수관 자체의 물을 가지고 세정하는 거니까 급수관과 세정관이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본 적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급수관 내 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막혀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 물의 압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 있겠죠. 그럼 들어가 있으면 이때 들어가 있으면 핸들을 뭐 하죠? 내리죠. 내리면 이게 어때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렛대 있죠. 누르면 이게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물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쪽 부분이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무게가 있어 없어요? 무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내리면 이게 올라갔지만 무게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는 게 여기 있는 조절 나사예요. 그 조절하는 거. 빨리 내려간다, 늦게 내려간다 그런 것들. 그건 물량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게 내렸으니까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물이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걸 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쪽 부분이 이 부분이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탁 하고 물이 오는 걸 막아요. 그러면 퍽 하고 수격작용이 생긴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딱 멈추니까 이게 갔던 물이 진공 상태가 되면서 오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게 역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역류를 방지하는 거. 이게 딱 하면 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왜? 이거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소 있죠. 시소와 똑같은 거예요. 물을 내면 이렇게 갔다가 물이 안 나오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무겁게 했으니까. 무슨 알겠어요? 그러면서 막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버킨 브레이커. 역류 방지 형태예요. 진공 방지. 대변기 세정 밸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세정 밸브 작동 시 역사이펀 작용으로 인해서 오수가 급수가 내로 역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차의 역류 방지기, 진공 방지기를 뭐 한다? 설치한다는 거. 4번. 이거는 연속 사용돼야 안 돼요? 돼요? 됩니다. 연속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많이 사용되고 소음이 일단 크죠.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에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걸 내리는 물의 힘 가지고 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을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나 주로 사무실에 많이 쓴다 그 얘기입니다. 기압 탱크식은 크게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 149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알아두기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이 탱크하고 로우 탱크가 급수가는 똑같죠. 이게 원래는 15 정도였는데 개정되면서 이게 10으로 체계는 바꿔놨어요. 10으로 됐죠. 10. 원래는 15가 최소값인데 이 굳이 뭐 하이탱크나 로우탱크에서 15짜리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10짜리를 보통 쓰게 됩니다. 10짜리. 그래서 10mm. 대신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정 밸브는 25. 왜냐하면 세정되는 밸브는 급수되는 관에 물 가지고 그대로 세정하죠. 그러니까 세정관이나 급수관이나 똑같아야 돼요. 하지만 탱크는 물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관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얘기. 대신에 세정하는 관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하이 탱크하고 로우 탱크를 딱 보시면 하이 탱크가 더 작고 로우 탱크가 더 크죠.
왜 그러냐면 로우 탱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탱크가 밑에 있으니까 양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사장, 배수하고 통계하고 위생기구 설비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뒤에 뒷부분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